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반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름철 성수기 그리고 중국 수요 회복에 이어서 힘입어서 이런 오락과 관련된 기업들의 반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락 엔터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가장 먼저 2분기가 사실 여행 관련된 업종 비수기잖아요. 네, 2분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는 또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제 좀 봐야 할 때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끝나게 되는 한 8월 정도부터는 이제 여행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간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말부터 사실 이제 항공사고 여파 이후로 수요가 계속 위축되어 있었던 국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1등 주인 하나투어 기준으로는 최근 5월 달 패키지 여행 이제 송출객 수의 전년 동월비 지표에서 이제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2분기 비수기를 지나면서 3분기부터 이제 점진적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4분기는 원래도 성수기인데 이번 연도에 이제 긴 추석 연휴가 10월, 즉 4분기 초입에 몰려 있다 보니까 4분기 때는 실적의 아주 가파른 반등도 확실시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8월부터는 우리가 여행주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가야 되는 국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8월부터 여행주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연구원님께서는 추석 때 뭐 해외 가세요? 아닙니다. 저는 국내에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세요. 그 일부 여행사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좀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요. 언제쯤 목표 주가 상향을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일단 이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목표 주가가 일제히 하향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1분기 수요 자체가 이제 역성장을 했고요.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전년 동기 대비 최초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업황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패키지 송출객 수 회복이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카지노처럼 완전 회복을 향해서 가지 않겠는가, 당연히 올해는 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1분기 때 수요 역성장이 나왔고 2분기에도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림이 이제 나오면서 당연히 실적 추정치 및 목표 주가 동반 하향이 된 건데요. 결국은 이 실적으로 인해서 낮아진 목표 주가는 실적이 회복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실적 회복은 이제 4분기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제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3분기부터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4분기까지는 일단 실적 회복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현재 여행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부터 이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등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카지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그 카지노 기업들 보니까 수급이 좋더라고요. 매우 좋습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 이제 유커들에 대한 이제 비자 면제 시행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중국인 입국자 수의 완전 회복, 코로나 이전 수준의 완전 회복을 우리가 가정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인바운드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카지노주를 투자 심리 측면에서 사고 그게 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히 합당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배수가 17배를 넘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조정이 나왔고 또 그러면 중국인 입국자 수의 증가와 지금 중국인 VIP 드로백, 이 카지노 종목의 매출을 결정하는 이 드로백이 동반해서 늘었느냐, 사실 요거를 체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걸 체크해보면 사실 올해 연초 대비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입국자 수는 10% 늘었지만 동기간 중국인 VIP 드로백은 2.3% 감소했어요. 바꿔 말하면 중국인 입국자 수랑 중국인 VIP 드로백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고액 자산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의 입국자 수의 수준과 이것을 연동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있고 역설적으로 지금 4월, 5월 달에 카지노 드로백이 순성장, 약간의 성장이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 나왔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 VIP 드로백이 늘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익 배수 17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더 강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일본 측의 입국자 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또 드롭백과 연관성이 있을 듯합니다. 이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 오락 관련 기업들 중에 뭐 최근 가장 잘 나가는 거 하면 엔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라던가 실적 상향 리포트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콘서트도 있고 페스티벌도 열릴 네. 예정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뭐 미리 뭐 선반영된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엔터주 측면도 좀 설명해 주시죠. 엔터주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오락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쵸, 네. 이게 많이 올랐어도 쉽게 팔기 어려울 만큼 업황이 좋아요. 팔았다가 더 올라버릴까 봐. 그 정도로 지금 2분기와 3분기 업황이 2분기 같은 경우 K-팝 전체 아티스트들의 그 공연 모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증가하고요. 40%? 시장 성장률이 40%예요. 와, 그리고 3분기도 작년 3분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차 30% 성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는 K-팝이 주류에 가까운 수준으로 점유율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2분기와 3분기에 주요 엔터 4사, 메이저 4사의 실적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찬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언제까지냐? 저는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레벨보다는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방탄소년단의 2026년 월드 투어가 발표되는 시점. 제 예상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 보고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저는 9월, 10월 정도로 보고 있고 이때 발표되는 규모에 따라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인가 그건 그때 가서 정해진다는 거죠. 지금은 실적이 너무나 좋고 그 26년 월드 투어 발표 전까지는 엔터주는 흐름이 꺾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엔터주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악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엔터주들 4사 언급을 해주시면서 뭐 하이브, BTS 관련돼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서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들도 가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엔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3가지고요. 3가지요? 네. 그 3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서구권 모객 증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현지화 아티스트의 수익화 시작.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사실 중국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중국 한알령이 만약에 해제된다면 중국 쪽 모객이 정상화되는 요 그림은 사실은 세 번째고 실제로 이제 수치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제가 바라보고 있는 1년 동안의 K-팝 모객 수가 1,750만 명 정도 됩니다. 1,750. 약 1,750만 명인데 중국이 완전히 다시 예전처럼 열린다고 했을 때 더해질 수 있는 추가로 붙는 모객 수는 150만 명 정도예요. 따라서 150만 명이 1,750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시면 10%가 채 안 되죠. 그 정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게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데 플러스 알파 개념이지 이것이 이 중국 한알령 해제가 엔터주 투자의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미디어는 완전히 판이 달라요. 미디어는 한알령 해제가 메인 아이디어예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되면 대박이고. 근데 엔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서구권 모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익 성장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과 현지화 아티스트와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한알령 해제되면 물론 좋은 것이고 플러스 알파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엔터주를 보는데 실적을 판가름하는 거에 뭐 콘서트 모객수 이런 것도 있지만 MD 매출 증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MD나 이제 IP 라이선싱 매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중요도로 본다면 공연, 그다음 MD, IP 라이선싱, 그리고 이제 음반. 음반이 매출 비중은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2025년도의 업황을 본다면 음반은 성장을 거의 안 해요. 2에서 4% 사이로 아주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성장하는 30, 40% 성장하는 공연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장 앞에서 MD를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IP 라이센싱도 오프라인 공연의 일부를 온라인 컨텐츠로 생중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연과 결부돼서 MD 라이센스, 올해는 그리고 당분간은 공연이 지배하는 구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음반음원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뭐 좋아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콘서트 갔다가 영화가 되면 그것도 보고 맞습니다. 거기서 또 굿즈 또 사고 그렇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엔터즈들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엔터즈 얘기하면서 중국 시장 말씀해 주시면서 미디어 쪽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까지 기대했던 게 오징어 게임 관련된 맞습니다. 이슈였거든요. 근데 네.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 기업들 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미디어 관련 기업들 지금 조금 접근하기 위험한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미디어 관련 기업들은 네.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접근하기 괜찮은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이런 이제 오징어 게임 3 같은 네. 단발성 콘텐츠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네. 큰 그림에서 미디어 종목은 오랫동안 주가가 부진했다가 올해 하반기 지금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한한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미디어 종목들이기 때문에 해제가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압도적으로 수혜폭이 큰 종목들 또한 미디어 종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한한령 해제 하나에만 의존하면은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때 역성장세를 보여왔던 드라마 편성 시장이 7월 3분기부터 이제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7월 중순부터 이제 JTBC가 오랜만에 주중극이라고 표현하긴 애매하지만 기존에 있던 토요일 드라마 외에 금요 드라마를 하나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롯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서 드라마 편성 시장이 정의 성장률,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그런 내부적인 이벤트가 있고 내부적인 체질 개선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주는 오히려 지금은 접근하기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주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의 조정폭이 깊다는 것을 오히려 밸류에 대한 매력으로 좀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락 섹터 너무 많아요. 그 네. 안에 종목군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면 많은데 네. 하반기에 저희가 뭐 실적이라던가 수급 모멘텀 측면에서 좀 보면 좋을 뭐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단연 이제 엔터고요. 엔터하면 하이브죠. 하이브요? 네, 방탄소년단을 네. 고려하시면 하이브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말 에이펙 회의 미디어로 넘어간다면 결국은 순수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제 4분기 쌀쌀한 겨울이 되게 되면 저는 다시 게임주 쪽으로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게임 쪽에서의 올해 제가 보고 있는 어떤 메인 아이디어는 콘솔 게임입니다. 콘솔 게임. 국내 게임사들의 콘솔 게임의 출시가 4분기부터 분기에 막 6, 7개씩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콘솔 그럼 준비 제일 많이 했던 애가 어디냐? 네. 여기서 의외의 선택지가 나오는 게 바로 NC소프트랑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네. 네. 게임주가 오랫동안 고전하던 구간에서도 사실은 외면받았던 두 종목이 네. NC랑 카카오 게임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콘솔 시장에 대한 그 라인업 대비,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물론 크래프톤이나 넥슨처럼 누구나 인정하는 종목들, 캐패시티가 충분한 네. 종목들을 빼고 보면은 의외로 얘네들이 제일 많이 준비했다고? 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바로 NC소프트랑 카카오 게임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엔터, 게임, 그리고 미디어 관련해서 종목군들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달, 다다음 달 여름철 투자자 입장에서 네. 오락 섹터 접근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뭐 리스크라던가 체크 포인트 있다면 그것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7월과 8월 정도를 이제 대응하는 구간에 있어서 최근에 카지노 종목들에 대한 이제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7월 초에 직전월 6월 달에 이제 드로백 데이터가 곧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나왔을 때 4, 5, 6월 즉 2분기 숫자가 이제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과연 드로백이 우리의 기대만큼 유커들의 입국만큼 비례하게 나왔느냐. 만약에 그렇게 비례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8월 이후의 여행주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6월, 7월 정도의 데이터를 체크하시다가 5월 달에 하나투어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이 멈췄습니다. 근데 이제 6월, 7월 데이터에서 이제 순성장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제 여행주에 대한 타이밍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언제 방탄소년단이 투어 발표를 할지 모른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요 체크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님과 함께 오락과 관련된 섹터 우리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 역시나 엔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BTS 콘서트 투어 완전체 발표 이러한 기사를 좀 팔로우업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